어느 더운 여름밤, 나는 도시를 벗어나 산속의 작은 별장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이다. 그 별장은 부모님이 오래전에 사두셨지만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하루 이틀 머무르며 여유를 즐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첫날 밤, 집안은 을씨년스러운 정적이 감돌았지만 나는 모처럼의 혼자만의 시간이었기에 안락한 분위기를 즐기며 몇 권의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산울림이 들려오는 소리가 왠지 신비롭게 느껴졌고 나는 서서히 졸음에 빠져들었다. 갑자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분명해졌고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약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냥 내 착각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바람을 쐬러 산책에 나섰다. 별장 근처에는 오래된 묘지가 하나 있었다.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 왔을 때의 묘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다지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았다. 묘지 앞에 멈춰서서 무심코 눈을 내리는데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묘석 하나에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너무나도 친숙하게 느껴져서 내가 알고 있는 김수진인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지난밤에 소리가 머리를 스쳤다. 묘지에서 얼른 벗어나 별장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알 수 없는 초조함에 휩싸였다. 왜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내가 정말 혼자 있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잠에 들기 전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모든 불을 켜두었는데 새벽녘 다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바람소리나 착각이라고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했다. 문을 바라보니 누군가 두드리는 것이 분명했다. 두려운 마음에 어쩔 줄 모르다가 핸드폰을 챙겨 방으로 들어가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역시 문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밤을 꼬박 새우고 동이 틀 때쯤에서야 문을 열어볼 결심을 했다. 문을 열고 보니 바닥에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먼지로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워서 짐을 싸고 곧장 별장을 떠났다. 며칠 후 서울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자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오래전 부모님의 친구였던 김수진 아주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그녀는 오랜 친구였는데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별장 근처에 그녀의 묘를 마련했지만 나는 잊고 지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나는 그 별장을 다시 찾을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계속 궁금하게 남아있었다. 결국 나는 부모님의 별장을 정리해 팔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알 수 없는 기운과 작별을 고했다. 그 기억은 한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오싹한 공포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 곡,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오래도록 회자되는 인기 있는 공포썰을 바탕으로 긴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는 창작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두운 나무가 우거진 산속 공포에 휩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예로부터 귀신 마을로 불리며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과거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실종과 이상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전해졌고 그래서 점차 사람들은 그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곳에는 오직 극소수의 주민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라는 젊은 남자가 그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휴가를 보내려 했던 민준은 마을 근처의 숲에 캠핑을 하러 가는 길이었죠. 친구들과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숲은 이미 어둠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와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근처 셀폰 수신이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놓고 편안히 앉아있을 무렵 갑자기 방송이 끊기며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라디오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고 노이즈 속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 서서히 뇌리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거대한 소리와 함께 라디오가 꺼졌고 민주는 순간 공포에 질렸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주변을 둘러보던 민주는 멀리서 마을 쪽으로 향하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마을에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불빛 쪽으로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굵어졌고 길은 진흙탕이 되어 걸음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에 도착한 민주는 인적이 전혀 없고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마을의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신히 불빛이 새어나오는 한 집을 발견한 민주는 노크를 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본 민주는 오래된 TV가 홀로 켜져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은 민주는 방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여러 액자들 속에서 하나의 사진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기 자신과 비슷한 얼굴의 사내와 한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사진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째선지 사진 속 사내의 얼굴이 점점 자신과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쿵쿵거리는 발소리에 놀라 방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그의
발은 점차 무거워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의해 집안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방가장자리에 끌려가던 차, 깜짝 놀랄 힘으로 드디어 위기에서 벗어난 민주는 홀린 듯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민주는 혼비백산한 채로 다시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달리지 않으면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엉겁결에 자신의 차로 다시 돌아온 민주는 차 문을 잠그고는 안에서 벌벌 떨며 숨을 고르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수신 불가였지만 다행히 차 엔진은 켜져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라디오가 켜졌고 괴기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분명 더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는 숲속에서 그를 더 깊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전조등이 숲속을 밝히며 마지막 한마디 소리가 고요함 속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민주는 라디오를 꺼버리고 마을을 빠져나오는 길을 질주했습니다. 새벽이 되어가는 시각, 그가 숲을 빠져나왔을 때는 비는 어느새 그쳤고 도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친구들을 다시 만난 민주는 마을에서 겪은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며 장난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것은 라디오에서 들리던 그 마지막 메시지와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던 아까의 사진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혼자 조용한 밤이 되면 영악 시작이 주위 어디선가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혀 민주는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민주는 그 마을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지만 댓글에는 단지 또 다른 귀신 마을, 괴담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 중 몇몇이 그 마을을 방문했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민준의 이야기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으며 몇몇이 그곳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방문하곤 했지만 그중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력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되돌아오곤 한다는 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존재하지만 그중 특히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군대에서 겪은 기묘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한 산골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특히나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했습니다. 부대 근처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지만 산중턱에 위치한 우리 부대까지 오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야간 경계 근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 차가워졌고 어둠은 더 깊어졌습니다. 부대 근처의 숲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했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에 점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중얼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초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빛 바랜 벽과 깨진 창문에서 긴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그곳에 서 있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그곳에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소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하나의 형체가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의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에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뒷걸음질 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귀를 막을 듯한 바람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나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부대로 돌아오자 다른 병사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야간 근무를 설 때마다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거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나는 우연히 부대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우리 부대에서 한 병사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야간 경계 근무 중 사라졌고 그를 찾기 위한 수색대가 파견되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병사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유령이 되어 부대 주위를 떠돌고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날 밤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후로도 그 병사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럴 때면 항상 경각심을 가지며 경계를 서곤 했습니다. 그 병사가 나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경계 근무의 중요성과 그의 미완의 임무였을 것입니다.